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4.3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연 지 2달이 됐습니다. 센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치유 장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트라우마 센터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하는 4.3 이야기마당입니다. 4.3 당시 부모 형제를 잃고 모진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응어리진 한을 투박하지만 진솔하게 풀어냅니다. 너무너무 하도 울먹만 살아놓고 어릴 때 경험하면서 옆에 아이들 어머니 가면 나도 어머니 하고 어머니 빨리 와 어머니 빨리 와 어디 어머니가 자꾸 올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막 저를 귀엽게 해주더라고요. 그 아버지 키워준 아버지는 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마가 딱딱 제비면서 학교 못 가고 이 아기를 봐야 한대. 청중들 역시 4.3을 체험한 세대여서 마음속 깊이 공감과 연대감을 느낍니다. 4.3 트라우마 센터는 마음건강 치유를 위해 방문형 사례관리를 비롯해서 음악과 문학, 원예, 그리고 운동치유 등 요일별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인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통증과 체형을 치료하는데 유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2달 동안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 등 300명이 등록했고 시설 이용은 3,00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방문 치유 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 중단 상태입니다. 8월 이후에는 읍면별 그리고 강정마을 등을 찾아가서 그 마을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요. 또 많은 고령자들, 또 생존 희생자들이 또 집에 다 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을 방문해서 운영하도록. 센터 이용 대상자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비롯해 국가폭력 피해자 18,000여 명.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트라우마 센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정신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장비와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일으켰던 야생 노루가 지난해 적정 개체수를 회복하면서 포획이 일시 중단됐는데요. 제주도는 지난 6년 동안 포획한 노루를 자가 소비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데 노루 식용을 금지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한라산의 상징인 노루. 멸종 위기에 처했다 보호운동으로 개체수가 10,000마리 이상 급격히 늘었고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자 지난 2013년 일시적으로 포획이 허용됐습니다. 지난해까지 6년 동안 포획된 노루는 7,000여 마리. 이 가운데 87%가 자가소비, 대부분 식용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야생생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노루를 비롯해 자라나 멧돼지 등 남획 우려가 높은 동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은 자가 소비할 수 있고 노루도 조례에 따라 유해동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별법으로 권한이양 받아왔어요. 그 모든 동물은 포획되거나 먹지 못하는데 일부 이런 포획 허가를 받고는 이렇게 상업적 유통만 안 될 뿐이고. 하지만 업무 지침이라도 상위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라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소위 전지구적인, 범지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법률인데 그 법률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과연 자칫함으로 그것과 다른 내용의 노루를 먹어도 된다는 그런 것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루는 시중에서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식용을 금지하지 않아 소비를 부추기는 데다 최근에는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행위가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육위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혹이나 이제 이런 그 노루들이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원충, 특히 진드기나 이런 쪽에 매개될 수 있는 원충성 질병들 또 세균 이런 것들이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노루 개체수가 적정 수준인 6천 마리를 넘는 내년쯤 다시 포획 허용을 고려 중인 가운데 식용을 포함한 자가소비 지침을 놓고 또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만 13,000명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대구 지역 확진 환자 3천여 명을 조사했더니 이른바 재난 불평등이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은행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습입니다. 칸막이가 확실하고 근무 공간도 넓고 쾌적합니다. 이 은행 본사에서는 확진 환자가 1명 나왔지만 추가 감염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콜센터 직원들은 창문도 없는 곳에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구로구 콜센터에서는 감염이 급속히 퍼져 관련자만 100명 가까이 확진됐습니다. 은행 본사와 콜센터를 나란히 비교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느 곳이 잘 지킬 수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깨간 거리 쪽발보다도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질 않아서 누군가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지는. 집단 감염지로 꼽히는 택배 물류센터, 일용직 등 비정규직들은 작업화 방한복 등을 함께 돌려쓰고 일했습니다. 작업하는 모자라든지 또는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이런 것들에서 일단은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밀집되거나 공조 시스템이 없는 등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좋은 곳에 노출됩니다. 이는 국내 한 연구팀이 고혈압 치료제 복용 여부와 코로나19 유병률을 분석한 연구로도 간접적으로 입증됐습니다. 40살 이상 대구 시민 137만 명 가운데 2월과 3월에 확진된 환자 3,671명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봤더니 직장 가입자 중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의 코로나19 발병 위험을 일로 봤을 때 소득이 낮아질수록 위험도가 커졌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위험도가 3배에 달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구는 신천지 확진 환자가 많아 통계 보정이 조금 필요하다면서도 폭염과 미세먼지, 코로나19 모두 취약계층은 쪽방 주민이나 노인 등으로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흑인 사망률이 백인의 4배에 달한다는 등 감염병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 앞에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 사회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 화진에는 육군이 38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 해안 백사장이 있습니다. 과거 군 간부들의 휴양 별장으로 최근에는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백사장. 주민들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이제는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군과 경계인 포항시 송남현 화진해수욕장 남쪽 백사장. 민간인 접근을 막은 철조망 너머로 송림으로 둘러싸인 육군 휴양소가 고즈넉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또 다른 건물 2동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신군부 시절인 1982년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지은 휴양소로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하자 훈련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해안선은 1.6km,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3분의 1인 6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지난 1981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가 군부대 시설로 1993년에는 지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자 주민들은 대통령 별장도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다며 군사시설 부지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4단에서는 장군 별장 및 장교들 놀이터를 둔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특히나 군부대가 점유한 백사장은 수심이 완만해 해수욕장으로 안성맞춤, 상가 번영회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휴양소 쪽에는
우리 해육장보다도 백합 조개가 많고 수심도 낮고 애들이나 비석의 관광객들이 놀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포항시가 파악한 해수욕장 훈련장 면적은 11만 4천 제곱미터, 공유 수면은 48%이고 국방부 소유는 40%, 나머지 12%는 시유지와 사유지입니다. 건물은 상당수가 무허가로 포항시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해안 둘레길 조성 계획에 따라 2010년 육군의 공유수면 사용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수차례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천혜의 절경 화진 해수욕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니까 군부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연간 130여 회 훈련을 하고 있고 대체 훈련장 확보가 어려워 이전에 난색을 표하면서 휴양소는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130여 회 훈련은 부풀려졌고 해병대가 도구 해수욕장을 비성수기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피서철에는 영업을 위해 양보하고 있다며 육군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밤사이 제주 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우량 현황을 보시면요. 성판악과 진달래밭에는 이미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지와 추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우특보는 점차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요. 남부와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바람도 더 강해지면서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을 보시면 50에서 10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고요.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5도, 남부와 동부가 24도, 서부가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26도, 남부 25도, 서부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내리겠고요. 우도와 비양도, 추자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4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윈드시어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흐리겠고요. 토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초밥을 먹은 6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그제 오후 7시쯤 제주 시내 한 횟집에서 초밥을 먹은 60대 여성 A씨 등 6명이 구토와 설사 등을 호소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횟집의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칼과 도마 등 식기에서 가건물을 채취해 원인균을 찾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름철 식중독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48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시설 위생 상태와 조리사, 원아들의 개인위생 긴급 점검을 벌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어린이집 2곳에서 원아와 원아의 가족 등 9명이 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감염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과 대정읍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남원읍 실내리 중산간 동로변에 신혼부부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73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또 대정읍 하모리 대정농협 부지를 사들여 국민주택 55세대와 공공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신청서를 오는 8월까지 접수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통근버스나 셔틀버스 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자가용 사용을 줄이면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내 2,700여 시설로 오는 10월 105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항공방제는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지역에 있는 소나무숲 1,000헥타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항공방제 기간 동안 등산이나 산책을 자제하고 양봉이나 방목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었던 입도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외 생태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객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가 분석한 제주 지역 관광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수국으로 유명한 카멜리아 힐에서 방문객 증가가 203%로 관광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지난달에는 혼인지 방문객이 전달보다 368% 많아져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달 기준 20대는 이중섭 문화거리를, 40대와 50대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70대 이상은 중문 관광단지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한라산에서 무단 출입과 흡연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가 적발한 올해 상반기 불법 행위는 모두 76건으로 등반로를 벗어난 출입금지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이 30건, 취사 등이 5건이었습니다. 한라산 관리소는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금지된 해먹 사용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